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3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소 조용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특징적인 종목이 눈에 보이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2%, 별다른 큰 움직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0.03% 하락하면서 전날과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금요일이었던 만큼 조금은 시장이 쉬어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저 PBR 관련주들, 오늘은 저 PBR 관련주의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코스닥도 별다른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6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3거래일 만에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급이었었네요. 오늘 외국인만 나홀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저 PBR 관련주 현대차는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삼성물산은 오늘 다소 부진한 흐름이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삼성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 SDI, LNF, LG화학, 일단 그 밑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상위 종목들은 전 종목이 모두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반도체를 집중했다면 기관은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었던 것 같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다시 한번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종가는 시가보다 조금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P500도 비슷했었죠. 시가보다는 종가가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어쨌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0.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신고가인 동시에 어제 0.7%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2.2%의 급등이 나왔죠. 하지만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뒷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흐름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고,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아울러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소폭의 약세름이 들어오고 있지만 장중한 때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 모처럼 약세름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 대만 시장까지 모두 다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코스피는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터치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위치에서도 한 20% 정도? 그 정도는 더 올라야 신고가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참 아쉬운 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렇지만 어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의미있게 말씀드렸던 것이 265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정도? 이 사이가 굉장히 큰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차례 큰 매물대가 있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도전한 끝에 드디어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은 국내 시장의 상승폭이 더디다고 해도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매물대가 조금 많죠. 2900에서 3000포인트 3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그 매물대를 돌파하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과거에 많이 횡보했던 구간이라든지 또는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 그런 구간을 기본적으로 매물대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코스피를 보면 이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그 구간이 3000포인트예요. 때문에 2800, 2900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3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강력한 어떤 재료와 모멘텀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6월부터는 다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3월 말이니까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그 사이 3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해도 과연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는 6월 이후부터는 어떤 재료와 모멘텀으로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요. 지금은 한 차례 매물대를 돌파한 만큼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약세름이 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8만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8만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또 파란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쉬워할 게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뿜었던 위치가 직전 고점보다 한참 아래에서, 여기서 에너지가 뿜었던 만큼 분명히 한 차례 눌리는 과정이 발생이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갭을 띄웠던 구간 있죠? 이 구간 안에서는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차트라는 것도 어떤 강력한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차트를 올려놓고, 이런 위치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면 충분히 강력한 돌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하단부에서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던 만큼 한 차례 눌리는 과정이 발생이 되고, 그때 재차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걸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 예시로 코스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를 했었는데, 그 돌파하는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던 것이 그 매물대 바로 밑에서, 그 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봉 차트예요. 자, 그런데 매물대 한참 밑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면 올라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차례 눌리는 과정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 어떤 특정한 매물대가 있어요. 그런데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매물대는 계속 부딪히지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라면 여기서는 돌파할 가능성을 높은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첫 매물대, 그리고 한 번 실패했고 2번, 3번,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면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분명히 한번 눌려지는 과정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과거 저점보다 이 저점이 높아진다면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차트의 패턴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그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고, 그런 관점을 지금 이 종목에 적용시켜보면 아직까지는 돌파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에서 AI 칩 마1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잖아요. 어제 처음으로 기사가 나왔던 만큼 저도 계속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오늘 아침에 AI 가속기를 네이버에 1조 원에 공급을 했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의 AI 가속기 마1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은 엔비디아의 4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62%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잘 나온 수치거든요. 그런데 62%가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독점을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크게 붙였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GPU에 HBM을 붙이고 AI 가속기를 활용해서 학습과 추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의 서버 매출에 있어서 거의 40%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개발한 것은 오히려 엔비디아 제품보다도 약간의 구현 방식을 개선해서 엔비디아 가속기보다 데이터 막힘 현상이 적을 수가 있고, 또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격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타개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였던 만큼 앞으로도 시장의 관심과 모멘텀이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시 움직이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전망이나 비전들을 봤을 때는 새로운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의 문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개발자 포럼에서 HBM3 5세대 최신 모델이죠. 삼성 HBM이 친필 사인한 것이거든요. 물론 양산 중이기 때문에 사인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대감을 내비치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HBM3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8만원 돌파는 실패했지만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8만원을 넘어서 저는 전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대표 종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별다른 특징이 있었던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시장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한번 이어졌으면 좋겠고 조만간에 28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